앞으로 그 외국하고의 그런 교류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 아트페어를 갔다 왔고요. 예. 싱가포르 아트페어 가면서 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고, 또 한국의 작가님들을 싱가포르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쪽 갤러리와 MOU 커넥션도 맺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을 홍보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왔고요. 또 저번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미술관도 둘러보고 그쪽 미술관 관계자들과 만나서 저희 작가님도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놓고 왔죠. 예. 네, 앞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 뭐 프랑스, 유럽 쪽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외국의 뭐 K-컬처 뭐 네. 이런 게 많이 지금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그 한국의 작가들의 그 어떤 그 자질이나 네. 그런 그림의 성향도 엄청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우선 한국의 콜렉터들도 작년에 프리즈가 들어오고 나서 시야가 많이 트여지고, 또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작가들도 너무나 훌륭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예.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작가님들도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본인들의 그림을 좀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이 또 많이 퍼졌죠. 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은 어마어마하게 미술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미술가들과 또 미술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진짜 잘 그리는 작가님들 많거든요. 그러게요, 네, 진짜. 그 작가님들. 저도 매일매일 여기서 네. 그 근무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우리가 그 노후 인구가 많잖아요. 노인 네. 그 65세 이상의 그분들의 그러니까요. 활동도 엄청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본인의 작품을 사진으로 아니면 네. 그림으로 표현해서 네.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솔직히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브라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늙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은요 평생 친구가 되거든요. 너무 예쁘다. 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창작이라는 것은 몰입과 나만의 시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좀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림에 몰입하는 그 순간은 진짜 친구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역시 우리 저기 반장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철학이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삶의 철학을 잘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한 장소에 있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삶의 철학, 이렇게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맞아요. 네. 이제 음악처럼 우리의 얘기가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람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각자 이제 워낙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자신만의 몰입하면서 그림 그리는 그 순간이라든가, 내가 그림을 그리질 못한다고 하면 그림을 보러 나오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은 그 아름다움의 그 도취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더 훌륭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그 더 훌륭하신 분들은 그림을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세요. 맞아요.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림을 컬렉션 하신다고 하면 그림 그리시는 분이 물감을 사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요. 또 본인 지치지 않고 그림 그리는 작가님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저기 평생을 하시는 일이어서 진짜 네. 그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때 예전에도 제가 이제 네. 관장님 많이 뵀을 때 화가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뭐 네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저는 잘 그림을 그리질 못하지만 그림을 또 많이 봐요. 네. 그래서 한 1년, 연간 보면 한 2, 3만 점 정도를 보는데 2, 3만 점? 네. 우와. 그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못 보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작가님들 작품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작가님이 좀 발전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하셨던 분이 올해 작품을 갖고 오셨을 적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시면 저는 들어가면서 박수 쳐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러고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을 쏟아내죠. 왜냐하면 그분의 지나온 그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셨을까, 또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걸어놓으시고 전시했을 때 제 말 한마디가 저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특히 작가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작가님들이 좀 발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또는 돌아가시지 말고 좀 질러 가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재밌어요.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그 연로 화가님들이 우리 관장님 엄청 굉장히 완전히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 서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거, 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을 또 하다 보면 뭔가를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또 제가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저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저희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위에도 이제 연로 화가님이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의 그 이제 화가들도 있잖아요. 어프로치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는지. 특히 어리신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그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고 또 맞벌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집안에 있는 사물을 그리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뭐 이불이든 장롱이든 뭐 숟가락이든 뭐 신발이든 다 그림 그리다 보니까 어느새 또 미술대회 가서 상도 받고 뭐 학생 미술대회 가서 또 1등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 너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을 업으로 삼는 일이 되었는데 저는 그 젊은 청년들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끊임없이 그리고 탐구하고 또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미션을 취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지. 만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내가 즐거워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나중에 뭐 그 삶의 활력이 되면서 또 수입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게 일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 늘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혹시 그 원로 화가님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생기나요,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성 작가님들은 우선 기존에 그레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은 또 워낙 또 빠르잖아요. 또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시각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그림도 굉장히 팝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감각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기존에 있는 작가님들은 늘 단계를 밟아서 또 꾸준하게 작품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중견 작가님들이 계신데 근데 요즘 중견 작가님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미술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중견 작가님들을 항상 존경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세파에도 시대적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작품에 꾸준히 매진하고 본인만의 조용성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세대들은 중견 작가님들의 그런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견 작가님들도 좀 젊은 세대들의 요즘 시대적인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 기특하게 보시면서 이거 내 작품에다도 한번 녹여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관장님이 지금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이제 그림하고의 관계되는 일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50인생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본인의 철학 같은 게 있을까? 제 철학은요, 그냥 철학이라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하면 되지, 하자, 그거예요. 네.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그냥 어떤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늘 긍정적으로 웃고 또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책도 되게 좋아했는데 책도 일부러 늘 밝고 문학적인 그런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림도 될 수 있으면 밝은 그림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레든 만세, 레든이 만드는 세상을 지금 이제 유튜브로 찍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 해주세요, 인터뷰 하자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제일 공통점이 전부 다 그거예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께 우리 유튜브 보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저한테는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는 이런 탤런트가 수정 씨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탤런트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지만 우리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삶이 녹아나는 그런 수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깝죠. 그래서 이걸 해보자. 한 1년 정도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그 테이블도 저기 안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림 이렇게 진짜 유명한 화가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관장님, 저기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많이 보내고 싶어 하죠.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보면은 이제 야외 산책도 많이 가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런 그 아트나 이런 예술을 접하는 데는 어떤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을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연찮게 접하게 되는데 뭐 길을 가다가 뭐 작품 걸린 거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호텔에도 걸려져 있고 또 뭐 아니 골프를 가도 골프장에도 걸려져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미술 전시회 가도 걸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심이 하나둘씩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아트페어예요. 아트페어에 가시면 수많은 그림들을 각자 그 갤러리들이 갖고 나온 개성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트페어 가서 접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트페어는 요즘 그 호텔 아트페어도 있지만 뭐 키아프라든가 아니면 조용 아트페어 또 서울 뭐 아트페어도 있고 부산 바마도 있고요. 아트 부산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 아트페어 시장이 많으니까 아트페어도 가서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작가님에 대해서 찾아보게 돼요. 내가 아트페어에서 또 아니면 어느 호텔에서 그 그림을 봤는데 이 작가님이 궁금해하고 이 작가님의 그림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검색해서 그분이 전시하는 개인전이라든지 전시회를 찾아보게 되죠. 하지만 그 아트페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서 할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갤러리로 오세요.
예, 갤러리로 오시면 전문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뭐 디렉터들한테 네. 설명도 들을 수가 있고요. 예, 예. 매번 바뀌는 그런 그림을 내 주위에 있는 갤러리 또는 아는 갤러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담동 보자로로 오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 그러면은 네. 개관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11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예. 네,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요즘은 목적 방문이거든요. 예, 내가 예. 좋아하는 작가님을 또 찾아서 그분의 전시를 찾아서 예. 또 오시기도 하고 예. 내가 주로 가는 갤러리의 작품이 늘 바뀔 때 그때마다 예. 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 예. 청담 보자리 갤러리는 이제 문 연 지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예전에 디렉터로서의 오랫동안 경험도 쌓고 경륜이 있지만 제 갤러리를 차려서 하는 거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예. 그전에는 월급 관장으로 있었고요. 예. 여기 갤러리를 오픈하고서 이제 처음에 한 게 바로 그 뷰티풀 아트 예. 아름다운 미술 예. 2원에서 200까지 전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한 게 지난주에 한 거죠, 그죠? 네네. 예. 지난주에 한 게 이제 팝아트전이에요. 그래서 아쉽다. 젊은 분들이 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들 보시고 너무 좋아들 하시고 우리나라 팝아트 작가인 아트놈과 낸시랭서부터 예. 또 뭐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앤디 월 같은 네네. 그런 작가님들 작품도 전시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 전시한 게 바로 이희돈 작가님 전시인데요. 이희돈 작가님의 작품들은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좀 네. 미술이라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명동에 있기 때문에 그 인사동을 자주 갔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인사동하고 또 이제 강남 쪽에 여기 압구정동이나 이 네. 강남 쪽으로 해서 또 갤러리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네네. 이 두 이렇게 그 축이 있는데 네네. 한국에 네네. 이 축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좀 다름이나 아니면 뭐 서로 콜라보 같은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인사동은 아무래도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 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다니시고 특히 관광객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작품을 또 발표를 하고 또 데뷔도 하시고 그러는 무대가 예.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예. 작가님들 작품을 개인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강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가님들 개인전도 하시지만 기획에 의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냥 작품을 그 갤러리의 특성에 맞게끔 작가를 기획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기획보다는 그 개인전을 발표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예. 또 거기는 그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대하게 또 다루고 예. 있죠. 네. 간단하게 잘 소개를 해주신 네, 것 간단하게만 같아요. 소개해드렸어요. 네. 근데 전시를 하게 되면은 작가의 만남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보통 하시긴 하나요? 아니면? 작품 발표라는 것은 개인전하고 전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사꾼들로 보면 1년 농사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또 작가님들은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작업을 해왔던 작업들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또 작가님들께서 또 작업실을 벗어나서 예. 전시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작가와의 대화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일반 관람객들도 전시장에 왔다가 우연찮게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을 만나게 그러게요. 되면 예. 엄청 즐거운 일이죠. 예. 그리고 대화도 하면 그 작가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예. 스토리를 듣는다고 하면 진짜 즐거운 일이죠. 저도 작가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요.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고충이라던가 또 작업의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실 때 그 즐거움을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네.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전에 알았을 때는 관장이란 그 자리가 네. 전시를 해주고 네. 근데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화가님들하고의 그 관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정신적인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관장님은 참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세요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직원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갤러리나 전시장에 가면 그 갤러리나 전시장에 관장을 보기도 어렵고 큐레이터한테 말 시키는 것도 어렵고 네. 또 더구나 작가들도 관장님을 또 어려워하고 네. 또 큐레이터들한테 뭐 부탁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예, 저는 어쨌든 갤러리스트로서의 그런 프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작품을 대하는 진심이라던가 작가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 오시면 그분들의 노고라든지 또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을 놓치질 않고요.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그리고 또 큐레이터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이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실 때는 얼마나 많은 고충과 노력이 있으셨겠느냐. 그래서 그 작품을 벽에다가 하얀 벽에 걸었을 적에 그 작품이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노고를 치하해 줘야 된다. 그리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라고 늘 큐레이터들한테 얘기를 하곤 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희만 이렇게 각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시는 작가 선생님들도 그거를 어느새 아시더라고요. 아시고 여기 갤러리는 좀 마음이 틀리다. 네, 마음이 예. 통한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청담 보자루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청담 보자루는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고요. 전에 제가 해왔던 갤러리에서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네. 그 관장님을 뵀을 때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그 분위기를 이 유튜브에 실을 수 있다는 게 저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 관장님하고 그리고 화가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그 인연을 맺은 네. 그런 인연이 잘 펼쳐질 수 있는 이 보자르의 네. 그 앞으로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Call my name, I keep holding